자, 이제 단원이 또 바뀌어서 이제는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파트가 단원의 이름이 복소수와 2차 방정식 파트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도 배우고 2차 방정식도 동시에 배우는 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파트 이름은 2차 방정식인데 이제 이 교재는 1차 방정식을 약간 다루고 있거든요. 어차피 2차는 1차를 다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내용 읽어봅시다. 자, 이미 3단원에서 앞에서 이제 배웠듯이 이를테면 3x 더하기 2x는 5x와 같이 어떤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항등식, 그 다음 이 식과 같이 x는 1이라는 특정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여기는 x가 없어야 될 것 같죠? 오타인 것 같아요. 이 x 지우세요. 두 번째 줄에 이 2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x를 지우세요. 위는 항등식이고, 아니다. 미안. 내가 잘못 봤어요. 오른쪽에 x가 붙은 줄 알았더니 여기 붙었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항등식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좌변이 5x, 우변이 5가 되니까 x는 1이라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항등식, 아래는 방정식. 방정식에서 여기는 x처럼 변수, 주어져 있는 x를 변수 또는 미지수라고 하며, 보통 미지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변수란 단어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방정식은 미지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변수는 이제 함수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되죠. 이와 같이 x를, 미지수를 가지는 방정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부르며,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a를 미지수로 봐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꼭 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방정식인지, x에 대한 방정식인지, a에 대한 방정식인지. 이걸 x로 보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게 되고, 이걸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볼 건지 표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며, 방정식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 b가 서로 같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항상 그 값이 일정하게 성립하는 등식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쪽인데, 자, 기존에 지금 내가 녹화 안 눌렀지 이거. 왠지 녹화를 안 누른 것 같은데. 자, 기존에 우리가 저런 식을 보면 저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그렇게 여기 다 써져 있긴 한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누지, 밑에는 1번 이거예요. 이겁니다.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인 a로 나누게 되면 x는 a분의 b다 라는 건데, 이거는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가 0이 아니죠. 그거는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나 그게 성립하는 내용이고, 저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꼭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a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0이면 문자가 지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꼴이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죠. a에 0을 집어넣어요. 이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여기만 따로 설명드릴게요. a가 만약 0이면 0x는 여기 오른쪽에 상수값이 두 개 나와요. 0x는 오른쪽이 0이에요. 여기 이제 b값이 0이라는 뜻이죠. 이건 따로 필기를 합시다. 여기 좀 책이 약간 정리 좀 덜 돼 있으니까 따로 해드릴게요. ax는 b꼴. 근데 이게 몇 차인지 차수가 정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1차 방정식이죠.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는 a분의 b라는 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a가 0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0인데 b도 0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식의 꼴은 0x는 0 이런 꼴이 되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해는 무수히 많다가 돼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0이 되니까. 세 번째,
A가 0인데 B는 0이 아닌 케이스예요. 그럼 0x는 예를 들은 겁니다. 0x는 B꼴, B가 0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었다가 바로 지울게요. 1 뭐 이런 거예요. 0x는 1.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나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0과 곱해서 답을 1 만듭니까?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x는 B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해가 없다가 돼요. AX는 B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A가 0이냐 아니냐가 일단 핵심이고 A가 0이라면 또 다시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가 또 다른 이제 분류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자, X에 대한 방정식을 보시오. 이제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라고 그랬지 이게 몇 차입니까를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차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푸셔야 돼요. 어쨌든 X가 문자인 건 확실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럼 1번은 AX-A는 X 플러스 2. 이걸 X끼리 모아야 되니까 넘기면 AX-X는 A 플러스 2. 동량 모아보면 A-1X는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 풀이. A-1이 만약 0이라면 A가 1이란 뜻이겠죠? 그럼 A에 1 집어넣어보세요. 좌변은 0x, 우변은 3, 해가 없다. 두 번째, A-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1이 아니라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X는 A-1분의 A 플러스 2. 이게 해가 되는 거죠, 얘는. 또 미친 척하고 또 A 이렇게 약분시키면 안 되죠. 덧셈 뺄셈일 땐 약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 A가 1이면 해가 없다. A가 1이 아니면 항상 이런 해를 갖게 된다. 지금 A 값을 모르는 상태라 이 해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꼴로 해가 나타날 거라는 건 알게 되는 거죠. 자, 2번. 이건 넘겨야죠. 넘기면 A-BX로 동량 처리가 되고 우변은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요. 이걸 합차로 인수분해네. A-B, A 플러스 B. 이렇게. 얘도 첫 번째 A-B가 0이라면 그럼 좌변은 0x, 우변도 0. 여기도 A-B가 있잖아요. 해는 무수히 많다. 두 번째 A-B가 0이 아니라면 AB가 같지 않다면 그럼 양변을 A-B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A-B분의 A-B, A 플러스 B. 이거 이렇게 약분되네? 이건 약분이 되는 거죠. 고백 개념이니까. 따라서 X는 A 플러스 B라는 해를 갖게 된다. 자, 이제 3번 풉시다. 3번은 얘는 놔둬야 돼요. 이건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건 x의 개수잖아요. 놔둬야 되고 오른쪽을 풀어야 돼요. 5ax 플러스 a. 여기 x가 있으니까 넘겨야 되죠. 동량.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일단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ax는 a 마이너스 2. 이게 동량 처리되잖아요. XX 동량. 그럼 앞에 있는 a제곱 플러스 6에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5a를 계산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x는 a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자, 하지만 좌변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a-2, a-3으로 인수분해 되죠. 여기 a, 여기 a.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숫자는 2, 3. 네,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x가 붙어 있고, a-2.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a가 만약에 a-2가 0이라면, 여러분 a가 2란 뜻이죠? 그럼 좌변은 이게 0이 됨에 따라 이게 0x가 되고 우변도 0이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두 번째, a-2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양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a-2가 0이 아닌데 이번에는 뭐가 0이에요? a-3이 0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a가 3이라면이나 되시죠. 그럼 좌변은 또 0x가 돼요. 근데 우변은 저기다 3 집어넣으면 1이 되죠. 이 케이스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세 번째, a도 결론 2가 아니고 만약 a도 3이 아닌 케이스, a가 2와 3이 아닌 케이스, 그때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지 않는다 뜻이니까 양변을 나눌 수 있죠.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a-2분의 a-3으로 나누게 돼서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는 a-2. 약분하면 x는 a-3분의 1. 아니, 선생님, 이거는 풀이가 이렇게 써진 거고, 만약에 3번에 답을 쓰라면, 그럼 저는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뭐 이걸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답만 쓰라면, 여기 포인트만 쓰시면 돼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답만 쓰라면, a가 2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 a가 3일 때, 해는 없다. a가 2가 아니고 a가 3이 아니면 해는 이 모양으로 나온다. a-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x에 관한 방정식의 해가 수 전체일 때 수 전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해가 무수히 많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x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이걸 좀 분배해 봅시다. 저 식을 a제곱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항을 해보면 a제곱 x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네, 어떤 거요? 네. 그럼 이항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거는 앞에 묶이죠. a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이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돼요. 느낌이 확 오죠? 이거 인수분해가 좀 될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x 이것도 인수분해. 여기 a, 여기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게 a-2, 1, a-2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죠? 0x는 0꼴이 돼야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죠? 해가 없으려면 0x는 0이 아닌 숫자 이렇게 써야 해가 없는 꼴이 되고 그럼 이게 0x는 0꼴이 되려면 a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네, 0x는 0꼴이 되려면 a에다 뭘 집어넣어야 딱 이게 0x가 0꼴이 됩니까? 1. 이게 답이에요. 상수 a 값 제압을 구하시오. a가 1이다.
승차지 왜? 요즘 승차 이건 이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요령입니다. 특히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 이게 숫자를 푸는 것과 문자를 푸는 게 좀 다른데, 여기 좀 위에 생략되어 있는 문제들이 보통 이런 게 좀 생략되어 있어요. 절대값 x-1이 예를 들어 3과 같다. 그러면 절대값이 3인 숫자를 찾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않나요? 절대값이 3인 숫자 x-1은 플러스 3이거나 아니면 x-1은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4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문제에서 생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다음처럼 이제 좌변식의 문자가 있는데, 우변도 문자예요. 이제 좌변은 절대값 씌워져 있는 상태고 이건 아까처럼 풀긴 좀 애매해요. 뭐 x-1은 2x 플러스 4, x-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값을 풀 때 원래 정의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절대값이라는 거는 풀이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답이 둘 중에 하나 나오죠. x가 0 이상이면, x라는 거는 절대값 절대값 안에 있는 요 x 혹은 x에 대한 관한식, 그 절대값만이 의미될 때 얘랑 같은 꼴이 뭐예요? 루트 x제곱. 상황에 따라서 얘네 둘은 서로 같이 쓰기도 하죠.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루트로 바꾸기도 하고, 루트가 나오면 절대값 바꾸기도 하고, 서로 맞바꿔 쓰기도 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이제 저 1번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1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뜻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얘는 x가 1보다 작다는 뜻이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저 절대값은 그냥 나오겠죠? x-1 2x 플러스 4. 이항하고 넘겨서 계산해보면 x값은 마이너스 5. 자, 근데 이거는 조건에 맞지 않죠. 지금 내가 나온 답을 봤더니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네요. 이렇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값이 양이 나왔다는 이유고, 그 이유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건데, 답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죠.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럼 얘 x-1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제가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2x 플러스 4.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넘기면, 계산하면 x에 3x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돼요. 이건 근데 하나 때문에 이거 원래 이거 따로따로 원래는 같이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답이 애매하게 나와서 근데 x가 마이너스 1은 여기 조건을 만족하네요. 미안합니다. 만족하니까 뭐 굳이 따로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요. x가 1보다 작은 게 정답인데 x가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값이 맞죠. 얘가 정답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2번부터는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2개짜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1번을 풀 때는 기준이 뭐냐면 절대값이 0인 게 기준이에요. 그럼 절대값 x-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겠죠? 1을 기준으로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를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은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 하나 구해줘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1보다 크면, 이게 등호는 여기 분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보다 크면 이게 절대값이 약이 된다는 뜻이라 그냥 나오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안에 있는 게 음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그 개념인데 2번처럼 절대값이 2개 나올 때는 기준이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랑 얘가 0이 되는 값이 3. 기준이 두 군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3 이렇게. 그럼 이해한 것처럼 마이너스 2를 기준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치? 근데 3을 기준에서 본다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을 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구간을 3개로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이렇게 3개로 구간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2개 나오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2, 여기 3 두고 이렇게 구간을 3개 구간 나누어서 얘를 1번 구간, 얘를 2번 구간, 얘를 3번 구간으로 나누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얘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도 음수, 뒤쪽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도 음수, 둘 다 음수네요.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바깥에 둘 다 마이너스를 빼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게 7. 동량 처리. 마이너스 2x. 네,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이 되네요. 그럼 얘는 답이 맞습니다가 되죠. 두 번째 범위.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지금 포함 안 시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범위 할 때는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럼 x가 3보다 작다고 합시다. 등호는 어느 한쪽에 붙이면 어느 한쪽에 안 붙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얘는 양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범위 안에 수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네, 얘는 양이 돼요. 얘가 음이 되죠. 그럼 앞에 거는 절대값을 그냥 벗고 나오는데 뒤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죠. 이렇게. x가 지워져요. 5는 7과 같다라는 모순이 발생하네요. 5는 7과 같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이 범위 안에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 없다. 세 번째, x가 이번에는 3보다 여기 3 빠뜨렸잖아요. 그럼 3을 갖고 여기서 빠뜨리면서 갖고 와야 됩니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 오른쪽 범위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100, 1000만 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양, 얘도 양, 얘도 양이 돼요. 그럼 둘 다 바깥에 양을 끌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그게 7이에요. 둘을 더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서 8이 되고 따라서 x는 4가 되는데 x4가 이 범위를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만족하네요. 그러므로 요걸 쭉 모아봤더니 네, 2번 문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네, 4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3번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3번도 같은 구조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2번은 다른 풀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참고니까. 자, 2번은 참고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알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2학년 때 이런 거 했었죠. y는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뭐 대략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플러스 1로 할게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 되죠. 됐니? 근데 이 교점 찾을 때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나요? 그림 그려놓고 칸 맞춰놓고 여기는 몇 칸만 몇이구나 이러지 않잖아. 실제로 교점 찾을 때는 얘네들을 뭐 하냐면 연립시키죠. x 플러스 3이라는 식과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을 이렇게 같게 만들어서 연립하는 식 해를 구하잖아요. 넘겨서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를 위나 아래나 어차피 공통점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y는 2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지금 왜 설명하고 있냐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알고 보면 이렇게 있죠. 방정식이라는 이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는 좌변을 넣은 y, 우변을 넣은 y로 두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방정식의 해는 실제로 교점의 x좌표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은 실제로 교점의 x좌표를 구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니? 그럼 2번은 좌변을 는 y라고 두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요. 우변을 는 y라고 두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에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좌변을 는 y, 우변을 는 y로 둬라. 이렇게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이 방정식 해를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죠. y는 7. y는 7이 뭐예요? 이게 y는 7이잖아요. y는 7. 여기 7, 0,7이라는 점을 지나는 x축 평행한 직선. 이게 y는 7이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가 제 그래프는 좀 이렇게 이해합시다. 아까 말한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 기준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거를 이제 좀 있으면 생략을 할 텐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커나갔을 때가 되면 얘는 둘 다음이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끼고 나오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얘는 양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얘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구간을 정해놓고 x가 마이너스 2, 얘가 x가 3. 그러니까 이게 이 범위에 맞춰서 이 절대값을 풀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범위에 맞춰서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구간에서 그릴 때는 요 구간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일치함수. 기울기 음수이며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데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 나오죠? 잘못 쓴 것 같다. 계산이 잘못됐나? 계산이 잘못됐나요?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값이 나오죠? 아,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게 5입니다. 5.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지점까지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그려지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2,5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는 y는 5라는 직선을 그려요. y는 5. x축 평하는 직선 쭉. 다시 이 지점에서는 x에 3을 집어넣으면 다시 5가 되고 3,5라는 점을 지나며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약간 이게 뭔가 그릇 모양이죠? 이렇게. 그릇 모양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세밀하게 해두면 좋긴 한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하는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아까처럼 방정식으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좀 연습이 좀 된 친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연습을 좀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방정식 풀게 되면 이게 세 개로 나눠 풀어야 되거든요. 귀찮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y는 7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얘 모양은 이렇게 될 거라고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바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그래프와 y는 7 이렇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네, 해가 될 거라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저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럼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만나는 점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해가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근데 여기는 아까 말한 이게 음으로 내려오는 y는 이거 둘 다 음수 붙였던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7의 교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y는 둘 다 양일 때니까 2x 마이너스 1과 y는 7의 교점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y의 7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넘겼더니 여기는 x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가 되고 아닌가요? 왜 이래? 네, 7 넘어가면 네,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교점은 y에 7을 대입하게 되면 2x는 8이 되니까 x는 4가 되고 그러니까 답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4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원풀이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은 얘가 좀 빠르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3번은 이런 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거는 잘 알아둬야 돼요. 3번은 아까 방정식 풀이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연습삼아 한번 해보시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2번은 그냥 몰라도 되는데 알아두면 더 좋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3번은 알아야 됩니다. 3번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절대값 하나짜리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잘 나와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건 두 개로 그려지죠. x가 0 이상일 때는 x로 그려지고 자 절대값 x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커 때는 0보다 커 같을 때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테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지. 식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써질 테니까 그럼 구간을 나누어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x 원점 원점의 오른쪽은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둘 다 0,0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원점의 왼쪽이죠. x의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원점 왼쪽 거기서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V자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V자 모양의 그래프. 그럼 만약에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다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거나 작을 때에 따라 y는 x-1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럼 이번에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번에는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오른쪽은 얘를 그립니다.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1,0이 나오죠. 1,0에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이 그려지게 되고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나와요. 1,0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역시나 V자 모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0,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라면 얘는 1,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일반합니다. y는 절대값 x-a 플러스 b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은 V자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 두 번째, 요 꺾이는 점 있죠? 꺾이는 점. 그 점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x값 a, 그 뒤에 있는 상수값 b. 이게 꺾이는 점이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x값 a, 그 뒤에 있는 점 b. 이게 꺾이는 점이다. 됐죠? 자, 3번의 그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아까 3번은 풀이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0이 되는 값 1, 이게 0이 되는 값 3.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 1, 0이 되는 값 3을 기준으로 이 범위 나누어서 세 개를 푸시는 겁니다. 아까 풀이는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기 풀이에 맞게 x가 뭐 예를 들어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아니 이거는 x가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가 되죠. 아무나 한번 집어넣으세요. 뭐 0이라든지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이 양이 돼요. 그럼 저게는 그냥 양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랑 양 지워지고 답이 안 맞죠?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안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는 빨리 보여드릴까요? 1 이상 x가 3 미만일 때는 얘는 이제 양이 되죠. x-1. 근데 여기는 역시나 마찬가지죠. 여기 숫자 집어넣으면 얘도 양이 됩니다. 그럼 쟤도 그냥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럼 넘기면 2x, 넘기면 4, x는 2. x2가 이 범위 있습니까? 있네요. 그럼 해가 맞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 범위 x가 3보다 클 때 얘는 양, 얘는 음이 돼요. 그럼 앞쪽 거는 그냥 쓰는데 뒤쪽 거는 마이너스를 빼내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답이 안 맞네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의 정답은 이 답밖에 없다. 왜 이런 거야? 이건 아까 원풀이는 2번에서 풀어드렸으니까 빨리 막 설명드린 이유는 뭐 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2번 설명할 때 차근차근 설명드렸으니까 3번도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푸시면 크게 문제풀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린 거고, 이거를 다르게 접근해 보면 이래요. 좌변을 y라 두게 되고 y는 절대값 x-1, 우변을 y라 두게 되면 y는 절대값 3-x.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아까 잠깐 했었듯이 얘는 1,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죠. 1,0 여기쯤 1,0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꺾이는 이렇게 V자형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색깔로 구분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y는 절대값 3-x. 봐. 얘도 절대값 1차이기 때문에 꺾이는 위치는 3,0이에요. 이게 안에 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0. 그럼 3,0은 여기야. 여기쯤에 3,0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잘못 넣었네. 이걸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설명하려니까 여러분 좀 쉽게 보세요. 얘랑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이렇게 됐었죠? 원점 오른쪽에서는 y는 1의 그래프 기울기, 원점 왼쪽에서는 기울기 -1의 그래프. 이렇게 됐었죠. 그럼 얘는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 케이스에서는 x가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값 안이 양이 되면 그냥 나오죠. 절대값 안이 이건 절대값 안이 음이 된다 뜻이죠. 절대값 안이 음이 되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0보다 클 때는 x. 얘랑 똑같지 않나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이게 마이너스 x잖아요. 0보다 클 때는 x. 이게 x잖아요. 이해되니? 그리고 보니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같잖아.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얘는 y는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앞뒤 위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부반대인 얘랑 똑같다라는 거 이해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얘 그래프는 3,0에서 꺾이며 이렇게 45도로 똑같이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 돼요. V자 모양으로. 그럼 만나는 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만나겠죠. 딱 봐도 어디예요?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딱 봐도 2네요. 기울기 1짜리,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아니면 찾으려면, 혹시나 헷갈려서 이 점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게 양일 때, 이 직선이 양일 때니까 y는 x-1의 그래프인 거고, 여기는 이 직선의 음일 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예요. 그럼 y는 x-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 x좌표를 찾는 거니까 둘을 서로 각겨두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넘기면 2x, 이걸 넘어가면 4. x는 2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약간 난해한 것처럼 보이고 그림 그리는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처음엔 헷갈리긴 하는데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뭐 사실 저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쉽게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쉽고 아까 말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빨리 그리는 그러니까 원풀이는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원풀이니까 원풀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의 1차식은 이렇게 돼요. 걔가 2랑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날 테고 여기 x좌표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둘 다 음일 때요. 둘 다 음일 때. 여기는 하나는 양이고 작은 것 여기가 지금 3이죠. 얘가 4예요. 3과 4 사이니까 얘는 양이고 얘가 음일 때 여기서 나오고 여기는 둘 다 양일 때. 그럼 얘는 둘 다 음일 때니까 y는 둘 다 음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4에 플러스 3, 플러스 7이 되고 걔랑 y는 2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따라서 x는 2분의 5가 되고 여기 위치는 이게 둘 다 양일 때니까 y는 이거 둘 다 양일 때 2x 마이너스 7 걔랑 y는 2의 교점을 찾는 거죠. 그럼 이게 넘어와서 방정식 풀면 2x 마이너스 7이 2 넘어가면 9가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9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걸 넘겨. 그럼 절대값 x-3 절대값 4-x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3,0에서 꺾이는 V자 모양 그래프. 얘는 얘랑 같다고 그랬죠? 얘랑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얘는 4,0에서 꺾이는 V자 모양. 여기 어딜까? 3과 4의 정중앙 아닐까요? 그럼 3과 4의 정중앙이니까 평균값 구하듯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7이 저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가끔 말해놓고 내가 정확히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풀이할 때는 이거를 풀이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원풀이 있죠. 원풀이를 꼭 풀이하시고
그다음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참고용 혹은 답을 검산하는 검산용 정도만 쓰셔야지 이쪽만 너무 집중하시면 원풀이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프를 이해하는 파트가 아니고 방정식을 이해하는 파트니까 교과에 맞게 일단 연습은 하셔야 되니까요. 그거부터 연습하세요. 참네, 홍승다달씨. 네. 요즘은 시계 문제, 네, 교과서에도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 요즘 누가 이렇게, 이런 시계 누가 잘 안 보잖아요. 보긴 보지. 근데 예전에는 다 시계가 저런 아날로그 시계였지만 요즘은 다 디지털 시계잖아요. 이런 시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 시계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빠지고 있고 요즘은 교재에서도 거의 다루고 있는 교재가 별로 없어요. 약간 난이도 높은 교재에서 좀 더 색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요즘은 교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내용이 이제 방정식 문제니까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할 텐데 뭐 내용이 뭐 별로 복잡할 건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다룬 적 있었잖아요. 그런 거. 뭐 시침이 1분당 움직이는 각도, 분침이 1분당 움직이는 각도. 분침은 1분당 몇 도 움직여요? 6도. 왜지? 한 바퀴 다 돌 때 360도잖아. 걔를 분침이 한 바퀴 돌 때까지 60칸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1분당 6도를 움직인다 되는 거죠. 시침은 한 바퀴 돌 때마다 12칸이 움직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서 총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잖아. 그럼 나누면 얼마? 30도. 이게 무슨 말이니? 1시간당 시침은 30도를 움직여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잖아요. 시계를 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죠. 12시, 3시. 여기 몇 칸 나눠져 있냐면 1, 2, 3칸 나눠져 있죠. 이 각도가 몇 도냐면 90도. 그럼 얘는 30도씩.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단위로 시침은 30도로 움직인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당 움직임을 보통 물어보거든요. 시침이 1시간당 30도로 움직여. 그럼 분당은 0.5도를 움직이죠. 시침은 1분당 0.5도를 움직인다. 그런 포인트. 이거 뭐 굳이 한번 쓴 거를 정리해 드리면 시침은 1분당 회전각, 시침은 분당 0.5도를 움직이게 되고 분침은 분당 6도를 움직인다. 이게 1분당 회전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